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제 마음을 들어주실 분이 필요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 65, 아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는 이제 38,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외모도 준수해서 주변에서 항상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유학도 보냈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결혼만 잘하면 제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민혁이가 지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고 집안 배경도 특별할 것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연애는 해볼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결혼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해졌더군요. 여러분, 제가 과한 걸까요?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의 가치만큼 준비된 신부가 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민혁이는 서울대를 나와 해외 MBA까지 마친 인재입니다. 연봉도 상당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맞는 신부감이 되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집은 35평대 아파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그보다 작으면 비좁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이며 결혼식 올리는 비용, 신혼여행 비용 같은 거 다 고려하면 7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7억은 사실 제 기준에서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민혁이 친구들 중에는 신부 측에서 10억 이상 준비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은 신부 측에서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주었다고 하더군요. 어제 지연이가 전화로 7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만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실망감이 컸어요. 아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는 모든 게 쉽고 가볍죠. 하지만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사실 지연이가 우리 민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7억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마련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친척들에게 빌리거나 심지어 대출을 받더라도 말이에요.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그 이상의 희생도 감수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은 특급 호텔에서 해야 합니다. 민혁이 직장 동료들과 저의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이 모두 참석할 텐데 초라한 결혼식을 올리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신혼여행도 유럽 2주 코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제주도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가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단지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처음부터 편안해야 끝까지 행복한 법입니다. 요즘은 민혁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새는 전화도 잘 안 받네요. 아마도 지연이가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어제는 민혁이가 엄마가 너무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너무한가요? 단지 아들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했을 뿐인데
저는 그저 경험 많은 어머니로서 조언을 해준 것뿐입니다. 지연이 부모님도 딸을 사랑한다면 좀 더 노력해서 딸의 미래를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편에는 아들과 지연이의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지연이보다 더 조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혁이가 지연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욕심 많은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어머니일까요? 때로는 내가 과한가 싶다가도 다른 집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내가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지연이가 7억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결혼을 반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밤마다 이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민혁이를 키우면서 겪은 고생을 다 말하자면 밤이 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은 수모와 고통을 지연이나 그 부모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그 고생의 결실을 보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모두가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혁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저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사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민혁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댁에서는 저를 냉대했어요. 재혼하라,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제 피와 살을 나눈 아이를 어떻게 남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죠. 민혁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혁이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갔고 유명한 학원에도 보냈죠. 민혁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홀어머니가 키운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는 이야기는 제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삶은 민혁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확장하고 다른 사업에도 투자했습니다.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며 아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죠.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민혁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실망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딸과 결혼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이의 학교 선배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혁이는 왜? 물론 지연이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죠. 하지만 세상은 착한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연이나 그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민혁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빚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화려한 결혼식, 넓은 신혼집, 부러움을 살 만한 신혼생활. 이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소심해졌니? 너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소리쳤죠. 민혁이는 엄마, 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른 걸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에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확신해요. 제 친구 박 씨는 며느리 집에서 15억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정신에는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받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속이 타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지연이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단지 민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너무 고생했거든요. 지연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우린 최선을 다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약간의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혁이가 정말 지연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지연이가 정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욕심을 버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어젯밤에는 꿈을 꿨습니다. 민혁이의 결혼식 날 제가 홀로 앉아 있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민혁이조차 저를 모른 척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새벽에 깼어요. 혹시 제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정말로 아들을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모든 희망과 꿈을 민혁이에게 투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외로움과 불안함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가끔은 민혁이가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비록 작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더 좋은 조건이었으면 하는 후회만 할까요? 어제 저녁 민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다면 미안해.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할까?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전히 화가 났나 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고집을 꺾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제 생각을 관철시켜야 할까요? 가끔은 시간을 되돌려서 어린 민혁이를 다시 안아보고 싶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그것만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민혁이가 결혼하고 나면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어쩌면 제가 두려운 건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봄 기운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혁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벚꽃이 곧 필 것 같아요. 우리는 매년 봄이면 근처 공원에 벚꽃 구경을 갔었죠. 그때는 민혁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젯밤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민혁이가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고등학교 때 상을 받았을 때의 사진, 대학 입학식 날의 사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내가 정말 민혁이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결혼 조건에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항상 누구네 아들은 어떻게 결혼했고 며느리가 얼마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아들도 그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민혁이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고 월세가 밀려 이사를 다녀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민혁이에게만큼은 그런 경험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지연이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억이 그분들에게는 큰 돈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통화 중에 지연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희도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일구어 나갔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혹시 제가 민혁이에게 제 상처와 두려움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그 무서운 경제적 불안감. 그것이 저를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틀 전에는 민혁이와 지연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저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민혁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7억은 준비하지 못하지만 저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오빠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민혁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문득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와 지연이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지연이와 함께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좀 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지연이와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연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민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연이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께서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도 걱정은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진 않을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을 믿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 지연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웠겠지만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겠죠. 물론 가끔은 여전히 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의 미소,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지연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아들의 장인, 장모가 될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민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연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가요. 장소는 제가 예약할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의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자 드림.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